전교재 3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저기 뒤에 마이크 잘 들리죠? 네. 예.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반도 지금 이제 많이 전국에서 많이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오늘은 이제 149기가 이제 지금 출발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학원을 한 지가 벌써 14년 됐습니다. 14년.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여신관리부에서 한 7년 정도 경매한 것이 이제 큰 기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치면서 이제 창신대학교 일반 주간반에 한 3년,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출강을 한 지가 한 7년,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매수신청 대리를 16년 했습니다. 제가 16년 했고, 그래서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입찰 대행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죠. 수수료 받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수신청 대리를 한 16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배울 때 비하면 정말 너무 좋은 스승님을 모시고 수업을 전달을 보여주고요.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다. 지금부터. 알겠죠? 누가 이제 스승님을 욕을 하고 나무라면 여러분 왜 됩니까? 가서 찝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페이지 1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우리 학원생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매 경공매를 잘 배우셔가지고 해마다 그죠? 해마다 좀 많이 버릇이 되겠고요. 특히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중요해요.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자. 지금은 연금 시대입니다. 연금 시대. 지금 단타로 수익 내기는 양도세, 소득세가 너무 많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그죠?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연금을 500만원씩 받으면 괜찮겠죠? 1인당입니다. 1인당. 여기 빠졌네. 1인당. 부부 아닙니다. 1인당 한 500만원씩 받자. 그래서 빨리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돈에 끌려다니면은 맨날 끌려다닙니다. 맨날. 그래서 빨리 경제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럼 뭐 연금을 받으려면 무슨 연금이 중요하느냐? 뭐 국민연금은 보통 들고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원 받습니다. 지금 150만원 받는데 아마 내년 되면은 또 물가 상승 따라서 좀 더 인상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 주택연금은 요거는 이제 지금은 55세 이상입니다. 55세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연금에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은 55세인데 주택은 상가주택도 됩니다. 상가주택. 절반이 상가가 되면은 이제 연금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되느냐?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연금이. 근데 이제 한 20% 작죠. 우리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제가 관심있게 보는 거는 노인복지주택인데,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되면은,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우리, 수강생이 서울에서 아파트가 한 4억 하던 것이 9억까지 왔어요. 9억까지.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빨리 연금 넣어라, 연금. 주택연금 몇 개라, 주택연금. 높을 때 몇 개 됩니다. 그럼 지금은 떨어져갖고 5억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몇 개 쓰면은 9억의 연금을 받으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55세밖에 안 되니까 좀 금이 좀 작더래요. 65세 같으면 한 200만원 줄 건데 55세니까 한 150 안 되는가 봐요.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 넣은 것 같는데 그때 안 넣은 거를 지금은 이제 크게 후회할 겁니다. 그게. 지금이라도 넣지 않습니다. 서울 계신 분들, 특히 경기도 서울에 아파트 지금 아직까지는 출하 좀 덜 됐죠. 실거래가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합니다. 조금 미미한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보통 V자로 가야 되는데 하강해가지고 V자로 가야 되는데 지금 L자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L자라도 이게 1, 2년 아니고 3, 4년, 5년 갈 수가 있고요. L자로 갔다가 U자로 이렇게 반등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자, 그래서 주택연금이 중요하고 보통 주택연금은 잘 하시면은 한 200만원 정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 잘 하시면은 요거는 300, 부부, 또 별도 하면은 6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연금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 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지연금은 이런 거죠. 3억짜리 농지를 한 1억 정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경공매에서는 살 수 있어요. 그럼 낙찰을 받아서 이제 낙찰 받고 바로 안 됩니다. 저는 되는데 2년 지내야 됩니다. 나이가 60세 넘어야 되고, 또 조건이 나이가 60세 되는 거는 때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조건이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필요해요. 지금 농지연부, 옛날 말로 지금 농지대장이죠. 농지대장이 5년 넘어가야 됩니다. 5년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빨리 지금 3억짜리를 1억에 낙찰 받아서 요거를 한 5년 지나면은, 영농경력 5년 지나야 되니까 한 5년 지나면은 3억짜리가 뭐 한 5, 6억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5, 6억 될 겁니다. 5, 6억. 5, 6억만 되면은 월 한 200만원 정도 받는 지장이 없어요. 이만 받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게 또 한 7, 8년 되고 9년 대비면은 3억짜리가 6억, 9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9억까지만 올라가면은 90% 해주니까 월 300만원 받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좌우전 연금 받는데 치중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강의 목표는 이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검색은 이제 이런 걸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공매, 여러분 공매를 잘 배울 겁니다. 우리 학원 오시면은. 왜냐 그러면은 제가 석사 논문을요, 여기 보시면은 석사 논문이 부동산 경매 공매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를 아마 전국에서 우리 학원만큼 더 정확하게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MPL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박사학위 논문이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 MPL 투자의 법적 구조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는 물론이고 경매, 공매, MPL도 수업 시간에 그때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요번에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단기반을 주로 많이 오신 것 같는데, 단기반은 보통 8회차 하고요. 1부 하고 한 주 쉽니다. 8번 하고 한 주 쉬고 또 2부 하고, 그래서 16회를 하시고, 보통은 단기반에서 장기반으로 이렇게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 반보다 온라인 반이 4배 많습니다. 4배. 전국에 듣는데 온라인 반은 전국만 듣느냐? 서울, 전라도, 강주, 부산, 속초 다 듣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도 듣고 있어요. 호주에서도. 저는 아마 두바이 가도 아마 제가 간다 하면 공항에 한 10명 정도 나올 겁니다. 온 팀이. 전국, 세계 어디 공항을 가도 아마 제 팬들이 한 10명 정도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경매, 공매 잘하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반이, 이 강세입니다. 우리 반에. 우리 학원에는 온라인 반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반이 있죠. 온라인 반은 이제 매주 월목 라이브 방송을 일주일 동안 이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이제 부부 같으면 부부 같이도 들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넘기시죠. 이 페이지. 제가 이제 유튜브도, 저는 유튜브에 별로 잘 몰랐어요. 근데 3년 반 전에 서울에서 유튜브 하는 강의가 있어가지고, 창원은 부산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찰나에 서울에서 한국공인협회에서 어느 이제 소장님이 서울에 유튜브 강의한다고 해서 이제 4일간 합니다. 3시간짜리.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는 뭐 한다고요? 한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늘 서울에서 교수님 한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신데 한번 소개 한번 하실까요? 자, 우리 박수 한번 맞이겠습니다. 요 오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려야지. 지금 나오시는 분은 서울벤처대학교의 서울벤처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의 주임 교수로 계시는 서창수 박사님이십니다. 자, 박수로 한번. 오늘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한번 간단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벤처대학원대학교에도 부동산 학과가 있고요. 학위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평생교육원 원장에게 제안을 해서 실무적으로 투자하고 할 수 있는 반들 중에
제가 모셔야 될 분이 있는데 이분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스를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는 본인 반대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 얘기도 안 하고 새벽차를 타고 내려와서 붙들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표정이 보니 굉장히 친화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전혀 방해가 안 되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분을 올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 모두 박수. 전혀 반대 안 하겠습니다. 학교 소개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이제 우리 서창수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서울에 출강을 해주셔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새벽에 지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내년에 출강 꼭 좀 해달라고 지금 신당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요 수업이 바쁘거든요. 바쁜데 서울까지 또 강의가 될지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수업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한 3년 반 됐죠. 지금 이제 유튜브 배우고 나니까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전국의 평생, 교육원에서 경매 강의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이제 우리 학원에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주간, 야간 할 때는 여기 40명, 야간 40명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은 밖에서 또 차를 떼놓고 자고, 또 요 아파트 빌려가지고 몇 달 숙박하고 자고, 막 이런 사태가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그 여파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데 1067강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여러 농지연금, 뭐 주택연금, 뭐 유치권, 법인상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좋아하는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별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했는데 요 테마별로 지금 154개 유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보는 방법은 유튜브 또는 네이버에서 보면 됩니다. 다 올려놨으니까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넣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요새 가장 유명한 게 깡통 전시죠. 깡통 전시가 5번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깡통 전시가 되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해당되는 사람 임차인은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일이 많죠. 내용 증명 보내고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또 태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해야 되고,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기면 넣어야 되고, 또 낙찰이 쭉 떨어지면 안 사죠. 깡통 전세니까. 본인이 낙찰 받아서 채권 상계 신청도 해야 되고, 이런 양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양식하고 다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깡통 전시에 관련되는 거, 여러 111강 크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또 어디 간다고 했어요? 유튜브, 그죠? 유튜브나 네이버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황경진 111강, 111, 막 이러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111강, 그죠? 나오죠? 깡통 전시의 경매 신청 나온다, 그죠? 그럼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썸네일 나오죠? 111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찾는 건 간단하죠? 또 어디 찾는다고요? 네이버. 네이버에서 황경진 111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치봅니다. 치보면은 여기 이제 똑같은 게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고 여기서 이제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이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마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깡통 전세 이것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검색을 잘했나 검색. 그 다음에 경매의 기초가 부족하다 하면 경매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경공매와 경합 이런 것도 있죠. 경매도 되고 아파트가 경매도 되고 공매도 되고 동시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경매와 공매의 비교. 요것도 지금 끝에 보니까 이게 1044강에서는 한 7가지 정도가 비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경공매의 비교도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큼 아마 상세하게 분류한 거는 전국에 없을 겁니다. 전국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국에 67가지로 경매와 공매를 상세히 비교한 교재는 없습니다. 없고, 인천에 법무사 한번 전화 왔어요. 이렇게 분류가 잘 된 거 처음 봤다. 자, 그 다음 대출이 문제죠. 대출.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여기 강좌가 많다 하는 것은 이슈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앞에 이게 보는 게 24강이 보는 게 최심판입니까? 1060강이 심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뒤에서부터 보는 것도 괜찮아요.
뒤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24강 같으면 한 3년 전에, 1060강 같으면은 요거는 한 몇 달 전이나 1년 전에, 1년 전쯤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보는 것은 1년 다 지난 겁니다. 제가 지난 거 지금 올라가지 1년 안 된 건 없어요. 다 지나고 쉽게 말하면 낙찰되고 다 끝난 거 이런 게 많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듣는 거는 오늘도 준비한 것이 31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낙찰이 임박하고 이런 움직이는 물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가 이런 데 초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은 그동안에 전부 낙찰되고 다 끝난 거 주로 그런 걸 많이 있고,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은 이제 낙찰이 임박한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선별해서 제가 이제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찾아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에 듣다가 많이 체크해가지고 답사 가보고 낙찰 받고 수익 내고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제목은 여러분 보면 될 겁니다. 쭉. 자,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특히 중요한 격입니다. 실업자가 많습니다. 실업자가. 그래서 이제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이 임대대부가 있죠. 임대대부가 있는데, 실업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 많이 양산됐죠. 됐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창원 같으면 창원시설관리공단에 3년 플러스 3년, 6년간 하는데, 어떤 우리 수강생은 보니까 수업 중에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커피죠. 창원 종합운동장 안에 커피를 받아가지고요. 한 달에 매출이 2,500. 알바 비용 다 띄고, 순수하게 남은 것이 1,000만원씩. 자기는 월말에 주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작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런데 한, 작게 들어오면 800. 보통 한 돈치만 들어온대요. 그래 한 6년 벌었으면 걔가 뭘 벌었죠? 한 달에 1,000만이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2천. 6년이 뭐?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찰하면 잘 받으면은, 정말, 여러분 실업자 안 해봤죠? 해보면 정말 미칩니다. 한 달, 두 단계, 한 1년 실업자 보면은, 그만 이 세상의 실수,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근데 임대대부 낙찰 받으면은, 수업하다가 문자 받거든요. 낙찰됐다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뒷나라, 원장님 빠이빠이 6년 돼 보시다. 좋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강좌가 좋은 강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익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인데, 수익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있죠. 지분 낙찰 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하자. 그 다음에 관리비가 미납이 됐다. 아파트 관리비가 300만원 미납이 됐어요. 공용 200만원, 전용 100만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300에다 연체료가 60만원. 그러면 부담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공용 200, 전용 100만원, 연체료 60만원, 360만원 밀리는데, 낙찰자 부담할 것은 200만원입니다. 공용 관리비 200만원. 그것도 3년 이내 것만.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연금부터 쭉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농지 좋아하시는 분은 농지 낙찰 좀 많이 보시면 되고요. 자, 농지에도 대항력이 있어요. 아파트처럼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럼 농지도 이제 연금, 특히 농지연금. 여기에 이제 강좌가 많죠. 농지연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요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월 300만원 챙겨야 된다. 안 그러면은 노후가 축복이냐, 재앙이냐 그런 것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준비를 하면은 축복이 되는 거고, 그냥 퍼져 있으면 죽이 돼버리면은 이제 100세 시대가 완전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농지대장. 5년을 지내야 되니까 농지대장을 또 미리 만들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농지증. 55번에 보니까 농지증이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예로 이런 거요. 3억짜리인데, 면 사무 전화하니까, 그 농지증 발급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억 4천에 낙찰 막 들어옵니다. 근데 안 된다 하면은 1억 4천에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은 2억 4천에 낙찰 받습니까? 안 된다 했을 때, 1억 4천에 낙찰 받고, 변호사비를 한 500 들이더라도 1억 4천 5백에 낙찰 받고 잔금 치는 좋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좀 알아야 돼요. 농지증을. 요새는 또 좋아가지고 미리 정부 입사 가서 신청이 됩니다. 미리 하셔가지고 조금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신청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농지증. 미제출하면 10% 뛰죠. 몰수도 한다. 몰수.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법인을 받을 거냐, 개인을 받을 거냐, 이런 거죠. 자, 아파트를 낙찰받습니다. 예로, 공매에서 3억짜리를 내가 2억에 받아요. 2억에. 그래서 예로, 3억에 팔렸다. 1억을 남기게 되는데, 개인 같으면요, 단타로 3개월 만에 팔면은 세금을 몇 프로 물어야 되죠, 개인은? 77%. 법인은 33%. 자, 그런데 나는 잔금 넣기 전에 매매사업자 등록했어요. 매매사업자 등록해서 나는 아파트 있고 요건 추가로 낙찰받아갖고 요거는 나는 단타로 이 매매를 하는 업이니까 매매사업자를 등록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사업소득세 냅니다. 양도소득세 아니고 사업소득세 내면은 77% 이는 부과해보세요. 얹고 우리 소득세 일반세율, 누진세를 과세 구간입니다. 누진세. 거기에 1억 같으면 2,200입니다. 그럼 2,200 내니 낫겠죠? 자, 다시. 개인을 낙찰받았는데 3개월 만에 1억 버렸어요. 아파트 낙찰받았고 단타를 하는데 7,700입니다. 법인은 3,300. 매매사업자는 2,200.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매사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거죠. 다. 그런 것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법인의 농지 낙찰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가능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요거는 이제 가능하다. 법지권. 이런 건 이제 뭐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죠. 한 이틀 공부해야 될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묘가 많아요. 묘에 대해서 또 이게 이제 판례가 막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20년 넘으면은 무조건 평생 영원히 무상이다. 무상이다. 근데 이제 무상은 없어요. 묘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상은 없습니다. 유상으로 지를 주셔야 돼요. 지를. 이제 그런 대법원 판례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가 낙찰받고 돈 버는 사람들 사례가 많아요. 그 다음에 상인법, 주인법 이런 게 많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인법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강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그죠? 자, 모텔 낙찰받아요. 모텔 돈 안 되죠, 사실은. 요새는. 장사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낡은 모텔은 돼요. 여러 6억짜리다 그러면 한 2억에 낙찰받을 수 있는 모텔이 있습니다. 낡은 거. 여러 진해에, 모텔이 있으면은, 옆에 큰 모텔이 생겨버리면은, 여러 셀프 모텔 생겼다 그러면은, 자, 낡은 모텔에 싸다고 들어가면 그러면, 옆에 친구가 합니까? 오빠야, 왜 싼 데 가노? 옆에, 새 모텔을 가면 되지. 자, 그런 얘기죠. 그럼 장사 안 되죠? 그럼 그 모텔은 낙찰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생활 숙박시설하면요, 싱크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자, 우리 모텔에 싱크대 넣는 거는 좀 웃긴 이야기죠. 웃긴 이야기인데, 법을 바꿨어요. 전세난이 극심하니까, 우리 모텔에도 싱크대 넣고,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한 10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생활 숙박시설은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했을 때 우리 수학시험 보니까, 한 2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한 8억 5천원 팔았어요. 팔았는데 또 문제는 팔았는데 수강도 왔어요. 그 수강생이 대출도 내가 해주고 또 수강도 왔고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수강도 왔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양도소득을 줬느냐? 너가 공매에서 누가 1억 5천 주고 산 거를 이 친구가 2억 주고 샀거든. 샀거든요. 지는 경매 낙찰 받고 2억 낙찰 받고 공매는 1억 낙찰 받고 그리고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공매 낙찰한테 한 2, 3천만 더 주고 샀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8억 5천에 팔았는데 그러면 개입이 한 6억 넘게 개입이 나는데 양도소득세 냈느냐? 10원도 안 냈대요. 왜 안 냈을까? 생활숙박시설. 자, 우리 세법은요,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실제 주거냐? 그러면 이제 이 생활숙박시설은 주거가 되죠. 아까 싱크대 했다니까. 주거로 막 들어오니까 절반 이상의 주거로 들어오면은 전체를 주거로 봅니다. 올 주거로. 그래 보면서 요거는 주택이구나. 무주택자니까 1세대 1주택, 무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양도세 제로. 이렇게 했다 그죠? 자, 다시요. 무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특히 저는 상고를 원래는 졸업해서 우리 동기들이 세무서가 많아요. 세무서양들이 많아요. 그 세무서양들 사무님 보고 절세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저거들은 2년마다 집을 옮겨야 돼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이면은 2년 뒤에 되면 하나 더 사야 되죠. 그죠? 살 때는 이제 갭이 1년 정도 갭이 있어야 되는데 사가지고 팔고
비과세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요도 비과세하고 생활 숙박시설을, 양도소득세를 10원도 안 냈다. 한 2억 한 5천 내 될 거를 10원 안 냈다. 좋은 거죠. 모르면은 뭐랍니다. 모르면은. 모르면은, 구닥다리 생활 숙박시설인데, 모텔 숙박시설. 여관인데, 여관장인데, 산다 그러면 너들 마음이니까, 에이구, 보는 눈이 저래가지고 무슨 돈 벌건다! 이러죠. 사실은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2억 주고 사갖고 팔았으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시. 그 다음에 변호사, 산업 폐기물, 섬경매. 자, 우리 섬에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섬에 어떤 사람은, 우리 국가에서 공매에서 300만 나오는데 1억 6천만 팔렸어요. 팔렸는데, 이게 570명 들어왔어요. 공매에서. 왜 그러면 570명이 1억 6천씩 주고 들어오느냐. 300만짜리 섬을. 그죠? 섬에 있는 조그마한 임야를. 경관도 좋고. 그래서 섬에 잘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대박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섬 관계.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 명의 변경. 짓다가 말았어요. 짓다가 말한 집이 있습니다. 건축하다가 5층인데 2층 짓다가 그만뒀어요. 거기 땅이 나오고 경매가 땅만 나왔어요. 건물을 짓다 말았은 게네. 그럼 그거를 낙찰자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받을 수 있느냐? 판례는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예로 건축가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안 해주고 되느냐? 그거는 또 해주라.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판례들을 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자 보고요. 우리 바닷가에는 특히 물 옆에는 이 수산자 보고가 많아요. 전국에 서울도 있습니다. 보호구역에는 커피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좀 어렵고요. 임야면은 공인용 산지라도 도로만 있으면은 커피점 돼요. 수산자 보고요. 우리 구역은 다 안 좋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구역은 다 안 좋아요. ONLY. only 수산자 보호구역만 좋은 겁니다. 그죠? 다 농지는 농지법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거는 커피점 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나 사례 많아요. 그 다음 신탁 공매. 신탁 공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신탁 공매 가지고 신탁회사에 소유권 넘가주고 사고 많이 납니다. 그죠? 넘가주놔놓고 또 지가 전세 나보고 그러고 터지고 이런 겁니다. 신탁 공매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 일반 공매보다는 훨씬 싸게 사요. 제가 보니까. 자, 그 다음 아파트 낙찰, 아파트 대지권만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임대, 대구,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배웠죠? 지식산업센터가 또 있습니다. 대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생기는 양도소득세 문제. 알고 싶다 하면은, 자, 양도소득세 문제가 42공항이 있고, 1062가 있는데 뭘 봐야 될까? 나는. 이거를 봐야 될까? 이거를 봐야 될까?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게 최근 거죠? 양도소득세가 워낙 바뀌어가지고, 3년 전 거 보는 것보다는 최근 게 좋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예고 등기, 예보의 공매 있습니다. 자, 쭉 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6번에는 우리 이종식 교수님 옛날에 저하고 조인하면서 이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반 건축물. 서울에는 이반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는요, 하나 외웁니다. 2019, 19에 0423, 0423을 외우셔가지고, 그 전에 적발이 되면은 4회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적발이 되면은 무한대로 부담을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 190423 외웁니다. 190423. 2019-04-23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적발된 거는 4회만 내면은 끝.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행강제금을 안 물어대는데 그 이후에 적발된 거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내놔야 되고. 알겠죠? 무한대로 물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 이것도 상당히 참 어렵죠. 유치권. 부학 박사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법전상권 유치권.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명령. 이제 공매는 없지만은 경매는 있죠. 그저 물어보니까 쫓아내는 게 그러는데 맞습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 그 다음에 인수주의. 지난번에 했죠. 자, 요까지는 우리 기존 수학생들이 다 저하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상세하게 풀어봤고 지금 111번부터 쭉 나오는 것은요, 뒤에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신 분도 마찬가지 아마 끝날 때까지는 MPL까지는 배울 겁니다. MPL까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111번부터
요부터 쭉 임야부터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앞에 한 거는 다음에 하기라고 지금 이어서 111번부터 쭉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전세권 쭉쭉쭉 해갖고 주택연금 해가지고 지분 합산. 자, 136번입니다. 136번. 여러분이 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많습니다. 지분은 대출은 안 되지만은 수익성이 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목 해야죠. 제가 항시 연수익률 100% 달성하자. 이런 거죠. 달성하자. 맞나?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하죠. 달성하자. 그 지분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들이, 어느 물건들이 100% 되는가. 주로 여시안을 보면 이런 게 많아요. 5명 임야인데, 5명 중에서 장남이 사고 저질러가지고, 빚이 한 1억 정도 저질러가지고, 원래 1억짜리인데, 자기 지분이 2천만이죠. 5분의 1이니까. 2천만인데, 빚이 한 1억 2억 돼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낙찰을 얼마 받았겠냐? 1,000만원 받죠. 자, 1,000만원 받았는데, 그러면은 1,000만원 받고 나면 부채가 다 일단 없어지죠.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내한테 깨끗하게 등기부 등본 갖고에는 내 이름만 나오죠. 1,000만원 받았지만은. 그럼 나 팔 때 얼마 정도 팔 수 있을까? 선산이니까. 2천만원 팔 수 있겠죠. 감정 가격은 2천만원이니까. 5분이라도. 그래서, 자, 1,000만원 잡아도 2천만원 팔면은, 뭐, 별로입니까? 어떻습니까? 단타로 얻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단타로. 그러면 연수익률 몇 프로죠? 100% 딱 올린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고. 양도소득세 연락하니까 55%. 매매 사업자 등록하면은 1,000만원 남아봤자 내가 볼 때는 66만원이네. 자, 그럼 멍청한 사람 보자니까. 1,000만원 주더라 해갖고 2천만원 받았어요. 세금 신고합니다. 그럼 기초공제로 250 빼고 1,250 거다. 1,250, 250 빼고 1,000만 남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상가는 55%입니다. 단타가 1년 미만이면은 55, 그냥 550만 줘야 된다. 그죠? 줘야 되는데 매매 사업자 등록하고 하면은 바로 낙찰 받고 잔금 치료 전에 등록해서 사업소득세 낸다. 이렇게 보면은 1,000만원이면 누진세니까 1,000만원 크면은 6.6%거든요. 그러면 66만 내면은 괜찮다. 또 이럴 수가 있겠죠. 두 사람 명의로 공동더라고요. 부부간에. 그럼 뭐 나도 250, 배우자도 250, 기초공제 되는 거죠. 그럼 뭐 입찰할 때 오히려 공동이 더 좋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걸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하고 해야 될 거, 지역권부터 쭉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취득세 지금 중과를 지금 뭐 아마 내년부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부동산이 급격하게 이제 하락이 되니까. 그 다음에 토지 낙찰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 NPL까지. 자, NPL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일단은 한 20강좌 이어놨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NPL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자, 그러면 요 NPL 볼 때는 여러 973강을 본다 그러면 어디서 본다고요? 유튜브, 또 네이버.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갑니다.